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정책들을 분야별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먼저 정부와 광역단체 중심으로 바뀌는 일자리 정책과 보육 분야 지원 시책을 살펴봤습니다. 서경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확정한 올해 최저시급은 8,590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최대 근무 시간인 209시간을 적용했을 때 한 달 임금은 179만 5,310원을 받게 됩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2.9%로 기대치보다 낮게 적용됐지만 지난 2년여 동안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2조 1,000억 원 규모입니다.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는데 근로자 1명당 한 달에 최대 9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55세 이상 고령자나 고용위기 지역, 산업위기 대응 지역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300인 미만까지 확대 지원하고 장애인 기관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계속 지원합니다. 특히 전남 지역의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 예산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지난해보다 400억 원이 늘어나 전체 규모로 볼 때 76%가 증가한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마을로 사업, 내일로 사업 채용이 두드러졌는데 전체 사업 규모로 보면 2만여 개의 새 일자리가 운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보다 4천여 개 더 늘어난 규모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일자리 예산이 대폭 늘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취약계층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일자리 분야 정부 예산은 7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76.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5년 연속 일자리 우수 자치단체 선정, 3년 연속 지역 고용혁신 프로젝트 평가 전국 1위 등 추진사업의 성과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을 통해 일자리 사업의 양적, 질적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며 전년 대비 4천여 명이 증가한 2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일자리 복지도 대폭 늘어납니다. 특히 보육 분야 지원이 두드러집니다. 먼저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여성이나 남성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육아휴직 급여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휴직 이후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이 지급되는데 올해부터는 통상임금의 100%인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이 확대됐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배우자가 아이를 출산할 경우 남편에게는 출산휴가 5일이 주어졌습니다. 이마저도 3일은 유급, 2일은 무급 휴가였는데 올해부터는 유급휴가 10일이 확대 적용됩니다. 일하는 부모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 지원책도 추가됩니다. 어린이집 보육 시간이 연장되는 겁니다. 정부가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연장 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해서 저녁 7시 반까지 돌봄 시간을 확대 운영합니다.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에는 지원이 추가됩니다. 전기료는 매달 30%, 도시가스 요금은 매달 6천 원씩 할인됩니다.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에게는 연간 최대 520만 원가량의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면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온 가족이 기차를 이용한다면 성인에 한해 30%까지 할인 요금이 적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올해 예산이 전년도보다 무려 13.8% 늘었는데요. 2020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분야를 정명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부양 의무자는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올해부턴 수급권자 가구에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으면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생계 급여를 받습니다. 단 1억 이상 고소득자나 9억 원 이상 재산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5살에서 64살 근로 연령층 수급자도 근로소득의 30%를 공제받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적용한 겁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지원을 못 받는 저소득층을 위해 최저생계비 200%까지 기준을 낮췄습니다. 복지부 기준보다 40%를 완화한 겁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상도 확대됐습니다.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노인에게 매달 최대 30만 원을 지급했는데 1월부터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됩니다. 장애인연금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만 매달 최대 30만 원을 받았지만 이젠 차상위 계층도 해당합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는 노인 맞춤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본과 종합, 단기가사 등으로 분리됐던 서비스를 통합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안부 확인뿐만 아니라 가사 지원과 병원 동행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 등록자를 포함해 모두 45만 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맞벌이 등의 이유로 늦은 시간까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집 전담반이 생겼습니다. 오후 4시까지 기본 보육반과 저녁 7시 반까지 운영하는 연장 보육반을 따로 운영합니다. 연장 보육을 신청하지 않은 가정도 긴급한 상황 때문에 아이를 맡겨야 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은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다시 근무할 때는 반드시 사전 직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월 1일 채용 예정자부터 적용됩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의 경우 전라북도는 한 아이당 최대 7,000원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기승을 부렸던 A형 간염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이 이루어집니다. 만 20살에서 49살까지 B형 간염과 C형 간염자, 만성 간질환자, 혈액 응고 질환자 등이 추가된 겁니다. 이라는 차상위 계층 청년을 위한 목돈 마련 저축이 새로 생겼습니다. 본인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장려금 3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인데 8,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아카데미를 확대 운영합니다. 10개 시군 18곳에서 11개 시군 23곳으로 늘렸고 한 곳당 360만 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마다의 이유로 학교를 떠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겐 한 해 18만 원까지 교통카드를 충전해 줍니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도 확충했습니다. 기존 7개 시군 13곳에서 8개 시군 27곳으로 확대한 겁니다. 중증 장애인, 특히 발달 장애인의 자립과 취업에 도움을 주는 직업 적응 훈련 시설도 생깁니다. 상반기에 전주시에 들어서고 하반기에 군산과 고창까지 모두 3곳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 정책을 정리한 자료는 온 오프라인을 통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올해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도 가운데 더 간편해지고 확 달라지는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마트에서 거슬러 받는 잔돈을 간편하게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해진 요즘 주민등록증과 여권이 확 바뀌었습니다. 보안이 더 강화되고 바뀐 디자인은 눈길을 끄는데요. 이진철 기자입니다. 먼저 기술의 발전으로 일상생활 속 간편해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통신사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효력은 기존 운전면허증과 모두 같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 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해 실시간으로 사용자 운전 자격 및 신원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통신 3사는 본인 인증 앱 펠스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해 올해 상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거스름돈 계좌 입금 서비스입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현금 결제 이후 받는 잔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올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은 동전 없는 사회 시범 사업으로 거스름돈 계좌 입금 서비스를 도입했다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유통사업자를 모집했습니다. 잔돈 적립 서비스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계산한 다음 거스름돈을 직접 받지 않고 모바일 현금 카드나 현금 IC카드와 연결된 본인 계좌에 입금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만 있으면 거스름돈을 물려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모아둔 거스름돈은 적립한 가맹점에서 다시 사용할 수도 있고 환급처에서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익숙했던 것들이 새롭게 바뀌는 제도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기존의 주민등록증과 여권이 달라진 디자인과 더 보완된 보안을 갖춘 형태로 새롭게 도입됩니다.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는 생년월일을, 뒤 7자리는 성별과 출신 지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5년 만에 바뀌는 주민등록번호는 뒤 7자리 숫자 가운데 성별을 나타내는 제일 앞 숫자를 제외하고 모두 임의 번호로 바뀝니다.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됩니다. 올해부터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은 빛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 문양,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하는 등 보다 위변조가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권 역시 기존의 형태에서 크게 바뀌었습니다. 외교부는 2018년 10월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을 올해부터 도입합니다. 32년 만에 표지 색상은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경됩니다. 관공용은 회색, 외교관 여권은 적색으로 바뀝니다. 여권 사측면에는 빗살무늬 토기부터 거북선까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담겨 있습니다. 여권 번호 체계도 영문자 1개, 숫자 8개 조합에서 영문자 2개, 숫자 7개로 개편됩니다. 올해부터 발급되는 전자여권은 신원 정보면이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되어 있고 레이저 각인 기술을 사용합니다. 기존 종이 기반 전자여권보다 위조와 변조가 어려워 보안성이 높아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올해는 교육 정책들도 새롭게 바뀌는 게 많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추진되고 특성화 고등학교의 취업 지원이 강화됩니다. 대학교 강사법 정착을 위한 지원과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정책 등 새롭게 달라지는 교육 정책을 박종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새 교육 정책으로 교육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핵심인데 교육부는 오는 2021년까지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와 교과서비 등이 지원되며 정부는 학생 한 명당 해마다 160만 원의 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라남도 교육청은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마이스터 고등학교 등 학생들의 현장 실습과 고졸 취업도 활성화됩니다. 올해부터 마이스터고의 학점제가 도입되며 산업 변화에 맞춘 학과 개편도 순조로워집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교생을 지원하는 취업연계 장려금을 확대하고 선취업 후 학습 과정을 지원하는 등 해당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도 인상됩니다. 대학생의 근로장학금 시급도 변경됩니다. 학교 근로는 현행 8,350원에서 9,000원으로, 학교 외부 근로는 1,500원에서 11,15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 외부 근로 장학생 인원을 3,000명 늘리고 근로 의무 비율을 높여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학자금 대출은 금리를 2.2%에서 2%로 낮출 예정입니다. 대학 정책의 핵심은 강사법 정착입니다. 대학 강사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방학 기간 임금과 퇴직금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도 지원됩니다. 대학교 중도 이탈 학생을 줄이고 첨단 분야 인재 양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대학의 여건과 특성, 그리고 학생 수요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첨단 학과 운영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정비합니다. 융합학과의 신설 요건이 완화되고
대학별 결손 인원을 활용한 첨단 학과 신설이 지원됩니다. 학교 시설을 지역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 SOC 사업과 연계한 2020년 학교 시설 복합화 시범 사업을 전국 11개 학교에서 진행합니다. 산업 현장에 맞는 인재 양성과 학교 공간 다양화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시와 읍지역 초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으로 단계적 감축합니다. 배움이 더딘 학생에 대한 집중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중학교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가 지원됩니다. 2025년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 학점제에 대비하여 시범학교를 확대하는 등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일반고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정시 확대 대입제도 개편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한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올해 고등학교 수업료를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고교 무상교육 정책의 단계적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준화 지역 일반고의 수업료는 31만 8천 원 수준이며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는 분기별 25만 500원입니다. 또 도서 지역의 경우 14만 9,700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철새 도래지 전염병을 막기 위한 방역이 강화됩니다. 환경부가 겨울 철새 위치를 조사한 결과 영암호에 19만 마리, 순천만에 2만 7천 마리, 해남 금호호에 2만 마리 등 모두 36만 7천여 마리가 전남에서 관찰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철새가 관측된 30여 곳을 대상으로 하루 최대 2번씩 소독하고 현수막과 안내문 등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과거 조류 독감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가 12월에서 1월까지라며 농가에서도 차단 방역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최근 빙판길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남경찰이 이른바 블랙아이스로 불리는 빙판길 사고를 막기 위해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은 최근 13개 유관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폭설이나 한파로 도로에 재난이 우려될 경우 적극적으로 나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요 대책으로는 우선 경찰에서 강설량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도로가 얼어붙으면 우회도로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관기관들은 제설 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각 기관별 업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자립을 돕기 위해 적립금과 같은 금액을 보조하는 전남 희망 디딤돌 통장의 신청자를 다음 달 10일까지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에서 39세까지 청년으로 전남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최근 석 달 이상의 근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희망 디딤돌 통장은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같은 금액만큼을 지자체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는 신청자 자격을 심사한 뒤 오는 2월 중순쯤 최종 신규 참여자를 발표합니다. 지난 2017년 시작된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은 청년 2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 10월 900여 명이 첫 적립금을 받게 됩니다. Do you have the time to listen to me whine about nothing and everything all at once? I am one of those melodramatic fools, neurotic to the bone, no doubt about it. Sometimes I give myself the creeps. Sometimes my mind plays tricks on me. It all keeps adding up. I think I'm cracking up. Am I just paranoid? Am I just up? I went to a shrink.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